네, 반갑습니다. 대이업 양선입니다. 자,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그리고 요가북 열풍을 일으킨 이 룰루레몬이죠.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등 이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의류 ODM 기업인 영업무역이 아픈 손가락인 이 스캇에 대해서 눈물의 대량 할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 7,400원어치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재고 전폭적으로 할인 판매를 들어가면서 영업무역은 이 스쿼트에 대한 재고를 전체적으로 소진을 하면서 더욱더 앞으로는 다양한 이 신제품 라인업을 출시해서 프리미엄 자전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아픈 손가락을 끌고 가는 이러한 마케팅의 이런 횡보를 더욱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요, 전체적으로 이 영어무역이 하반기 기대해도 되는 건지 전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무역은요, 전체적으로 이 1분기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류 사업에서는 3, 4분기가 더욱더 강세를 이루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굉장한 성숙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 스캇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재고에서의 부진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1분기를 지나서 2, 3분기 이 전체적으로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작년 연말부터의 흐름은 굉장히 소폭 줄어들고 올해 매출액과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감소한 흐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에서는요, 지난해보다 올해 다시금 하락하는 흐름세로 전반적으로 이 영업무역에 대한 실적의 우려감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전거, 이 스캇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 의류 다음으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 관련 상품에 대해서 영업무역이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투자했던 흐름들도 있고 자전거 산업을 계속 가져갈 만한 사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앞으로도 추가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 프리미엄 라인의 자전거 상품, 이 브랜드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전거 소비 성수기에 해당하는 1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캇 재고는 500억 원 줄어드는 데 그친 바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도 이 재고 자산을 정상화시키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많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할인 판매에 따른 이 이익률 훼손도 예상보다 심한 수출이라고 합니다. 이 스캇 같은 브랜드는 1958년 스위스 서부 이 브리부르에서 시작한 고급 자전거 브랜드인데요. 산악 자전거와 경기용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로드 바이커가 주력 품목이라고 합니다. 현재 북미와 유럽 등 60여 개국에 진출해 있으면서 최근에는 유럽 전기 자전거 시장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나타나 있고 스캇 자전거는 이 최저 수백만 원에서 최고 수천만 원까지 달하는 굉장한 고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전거 산업 분야 그리고 프리미엄 라인에서의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부진하고 좀 그쳐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또 한 번의 이 재고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나마 추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올해를 지나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재고가 계속 줄어드는 흐름세로 전반적으로 올해가 가장 힘든 이러한 스캇의 재고를 우려감을 나타내는 시즌으로도 생각이 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까지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고 현재로서 이렇게 7,400원어치의 재고에 대해서 눈물의 할인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 흐름 안에서는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은요, 이 자전거 산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 이후에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이익에서의 개선세를 조금 떨어뜨리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올해와 작년과 올해는 이 다시 영업무역의 전체적인 ODM 부분과 그리고 자전거 부분에서의 새로운 신동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영업무역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가는 그런 계기와 그런 현재 시대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시기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주주님들의 움직임은, 주주님들의 생각은 이 주가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시는 부분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영업무역은 앞으로 향후를 위해서 좀 더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러한 저는 움직임이 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업무역은요, 이 최근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이 외부 환경으로 실적의 부진을 겪고 있는 시점이지만 하반기에는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이 투자를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무역이 차기 생산지로 인도와 케냐의 생선 거점을 이제 구축하고 차후 중남미 시장을 확대를 위해서 과테말라에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영업무역이 설립한 방글라데시 소재 R&D 센터는요, 직조 그리고 프린팅, 디자인 등 7개 분야로 나눠져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2019년도부터 방글라데시 한국수출가공공단의 섬유 특화 도시 건설을 추진해 왔던 성 회장은요, 전체적으로 이번 설립 역시 OEM 시장에서 기술력의 경쟁력, 우위를 다시 한번 점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 방글라데시를 다시 선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립 이후 인력 채용 중인 단계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으로 나타나 있어서 내년 후쯤에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소폭 올라오면서 이 스캇의 재고가 다소 좀 소진이 되고 OEM, ODM 부분에서의 수주가 다시 올라오는 시기로 조금 더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이 대대적인 이 기술 투자에 나선 점은 실적과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OEM 사업이 전체 매출의 70%를 육박하는 영업무역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업황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영업무역이 해외 수출이 약 95%인 만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 등이 오더 감소세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무역의 작년 연결 기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하회하는 모습으로 전체적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영업무역은 도태되지 않고요. 추가적인 사업을 전망을 더욱더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같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또 한번 나타낼 수도 있는, 그리고 이어갈 수도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장으로의 눈을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다시금 부활하고 부진한 이 실적을 메꿀 수 있는 사업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이 하반기 갈수록 상저하고의 이 실적 흐름을 나타내면서 안 좋았던 흐름세가 지나가고 반등의 이 기회를 좀 엿삼을 수 있는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영업무역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지금 거래량과 함께 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단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형성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나빠졌던 흐름에서 이제 이 실적의 부진이 마지막을 겪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소폭 상승하기 시작해서요. 하지만 2분기 실적이 다소 우려감이 많고 기대감이 꺾인 이 실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흐름과 함께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우상향의 모습은 지켜가지면서 영업무역의 하반기 실적은 1분기 그리고 작년보다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모두가 좀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 주가 흐름 같습니다. 지난 거래일에서는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서의 이런 수급 상황이 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의 흐름세를 가져갔지만 금일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꺾이면서요.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전체적인 장 초반부터 굉장한 하락의 흐름세를 가져가면서 오후장 들어서도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 굉장히 좋지 않고 물량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굉장히 소폭 조정되면서 소량으로 조정되면서 현재 이 주가 지금 전일가에서의 움직임으로 현재 조정은 어느 정도 소폭 낮은 수치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강하게 이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가진 못한 오늘 금일의 흐름이지만요. 전반적으로 영업무역과 그리고 섬유 업황에 대한 악재 속에서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캐치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를 추천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영업무역의 하반기 실적과 섬유 업황들 전체적으로 바닥을 지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되는 구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3년부터 이어왔고 상반기까지의 둔화되고 부진했고 바닥을 계속 보여줬던 이런 흐름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하반기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계속 이러한 이제 하락의 조정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도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이 수급이 돌 수 있는 구간도 보여지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힘든 기간에서도 이 수급과 거래량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전반적으로 이 하반기의 흐름까지 끌고 갈 때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국내 증시에 영향이 미쳐지긴 하겠지만 영업무역의 이 실적과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투자 계획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업무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실적과 앞으로 사업 전망 빠르게 또 정보를 통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면서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